이번 시간에는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그 크롭 서클에 대해서 좀 궁금해 하시는 분이 계셔서 그 제가 전에 크롭 서클 좀 어떻게 보면 분석 분석이라고 할까요? 저 나름대로 크롭 서클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살펴봤거든요. 이게 그냥 그림은 아닌 것 같고 뭔가 여기 어떤 담긴 내용이 있을 것이다. 그냥은 아무런 의미 없는 그런 그림이 아니라 어떤 내용이 담겨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서 저 나름대로 이제 어떤 그런 크롭 서클의 비밀이라고 할까요? 그런 걸 좀 풀어보려고 좀 시도를 해봤는데 뭐 이제 이런 이런 모양, 예, 이런 이제 거대한 어떻게 보면 문양들이죠. 예. 그게 무슨 내용들을 담고 있을까라는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저 나름대로 여러 가지 제가 이제 알고 있는 지식을 총동원해서 진짜 이게 이런 의미를 담고 있지 않나 이제 그런 거를 좀 많이 해봤어요. 그러면 그 중에 하나 이제 간단하게 요런 보이시죠? 요런 모양의 크롭 서클이 나왔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뭐지? 이거 꼭 S자 모양의 마치 이 뱀 대가리처럼 생겨져 있고, 요거는 뭐 뱀의 이제 갈라진 혓바닥처럼 생긴, 마치 뭐 그냥 언뜻 보기에는 이거 뭘 뱀을 그려놨나라고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요거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 그 해석을 해보기 위해서 일단은 요 그림이 좀 이제 많이 왜곡이 돼 있죠. 각도 때문에 찍을 당시에 각도 때문에 많이 왜곡이 돼서 그 왜곡된 부분을 좀 저 나름대로 이제 이렇게 이걸 어떻게 보면 이제 보정을 한 거죠. 이제 이게 보정 최대한 그 바로 위에서 찍은 그런 형태로 보이게 하기 위해서 저 나름대로 이제 그 왜곡된 사진을 이제 보정을 한 겁니다. 요거는 똑같은 사진이에요. 이제 단지 보정을 했다는 거 그것만 있습니다. 그래서 요 보정을 한 것을 토대로 제가 이제 저 나름대로 이제 여러 가지 부분을 이렇게 대입을 해봤어요. 그래서 일단은 요 작은 원들 이렇게 S자 모양의 작은 원들의 개수를 제가 쫙 씌워 보니까 이 스타트하는 이 점을 시작을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이제 하나씩 세 보니까 여기 이제 19, 20, 21 이렇게 아주 쭉 세 보니까 여기 29고요. 그렇죠? 여기 29고 그다음에 30짜리 30이 되는 자리가 이제 요렇게 이제 이렇게 어떻게 보면 화살촉 모양. 그러니까 29점 몇이 되겠죠, 이제 요게. 근데 30이 안 된 상태죠. 그렇죠? 예. 30이 됐으면 여기 뭔가 원이 또 하나 그려졌을 텐데 이 원이 완성이 안 된 걸로 봐서는 29점 몇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얘네들이. 그죠? 그래서 29점 이거 상망월 날짜인데 예, 상망월 날짜가 29.53일입니다. 예, 여러분들도 한번 찾아보세요. 요즘은 이제 인터넷으로 쉽게 찾아볼 수 있죠. 예, 그래서 29.53일이라고?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 원의 개수가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지네들 마음대로 그냥 그려놓은 게 아니네. 29.53을 표현한 거네, 상망월을. 허허, 이거 참. 그리고 이제 여기는 표시가 안 돼 있지만, 요 부분. 요 부분이 이제 27.32라고 했을 때 여기가 이제 항성월의 이제 위치쯤 되겠죠? 27은 넘고 28의 중간까지는 아직 안 되고, 그죠?
27의 중간까지는 아직 안 되고 27은 분명히 넘었어요. 그래서 27.5 이하겠죠. 근데 보니까 27.3이라고 하면 이거 황성월인데 여기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이제 여기 이 원의 어떤 개수는 비밀이 풀렸어요. 그죠? 분명히 이거 29.53 맞아요. 아무리 봐도. 그러면 이게 상막원인 거고. 자, 상막원을 왜 해놨어? 얘가. 뭐 때문에? 그래서 또 이제 다시 또 대입을 해보기 시작한 거죠. 야, 그럼 이 기울기는 뭐지, 이거? 이 기울기? 우리가 보통 지구의 자전축 기울기는 23.5로 알고 있잖아요. 그죠? 23.5잖아요. 근데 이거는 제가 재보니까 21.5예요. 21.5. 23.5가 아니라. 그리고 지금 이것을 노란 선 중앙에 이제 제일 수평선이 보이죠? 예, 수직선이 보이고 이 수평선을 만약에 황도라고 했을 때 황도라고 아시죠? 태양계에서 지구가 태양 주변을 돌잖아요. 예, 그거를 말합니다. 그거를 수평으로 놓는 거죠. 그죠? 기준을. 지구가 태양을 돌 때 그 수평선을 그 황도라고 하고, 이 백도라는 건 뭐냐면요. 그 달이 지구를 돌 때 갖는 그런 기울기예요. 예, 그러니까 백도하고 황도하고는 조금 약간 차이가 나요. 예, 그게 보통 제가 알기로는 이게 5도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이게 백도와 황도의 차이는. 그래서 어, 지구 기울기가 23.5도이고 백도가 5도 정도 차이가 나면 결과적으로 지구 위에서 달들이 지나가는 경로가, 예? 이 경로가 위아래 23.5겠죠? 예? 계속 회전하니까 위아래 23.5 플러스 5도씩이 더 보태져요. 이해하시겠어요? 지구축의 기울기가 23.5면 일단 달에 햇빛이 23.5도씩 위아래로 비춘다는 얘기죠? 그죠? 예? 여름과 겨울 사이에 차이가. 근데 백도는 황도에 대해서 5도가 더 기울어져 있으니까 달의 경로는 23.5도 플러스 5도가 더 올라가겠죠? 남반구도 역시 마찬가지로 23.5에 플러스 5도 돼서 전체가 28.5도씩 이렇게 움직이겠죠? 달은. 이해하시겠죠? 예, 그래서 이 그림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게 좀 기울기가 좀 줄어든다. 21.5. 그다음에 백도도 이게 사실은 이게 5도가 아니에요. 이게 이 그림상에는 지금 4도로 나와요. 지금 이게 4도로. 근데 현재는 5도라고요. 현재. 기울기도 현재는 23.5고 백도도 5도인데 왜 21.5도로 해놓고 여기를 4도로 해놨을까? 그런 이제 그림입니다. 이게. 혹시 얘네들이 이 그림을 준 그런 존재들이 이렇게 된다라는 걸 우리한테 알려주는 걸까요? 예? 기울기 축이 지구 축의 기울기가 이렇게 조금 좁아진다. 5도에서 23.5도에서 21.5도로. 그리고 백도도 5도에서 4도로 좀 좁아진다. 자, 그러면 그래. 좁아진다? 그래. 그 좁아진다는 게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건데? 우리가 이 팽이를 쳐보시면 알죠? 팽이를 돌릴 때 우리가 그 회전력이 점점 감소하면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세차 운동이라고 할 수 있죠. 이렇게 빙글빙글 이제 회전력이 좀 감소하면서 이 세차, 이 축에 이제 그 회전이 점점 커집니다. 그죠? 예? 아주 세게 돌 때는 아주 꼿꼿하게 서서 돌죠. 팽이가 꼿꼿하게 거의 그 표면에 직각이 되게 도는데, 회전력이 점점 줄어들수록 점점 옆으로 그 세차 운동하는 게 점점 커져요. 예, 그래서 급기야 이제 정지 상태에 있을 때는 쓰러지는 거죠. 거의 정지 상태에 도달할 때는. 예. 그래서 이게 그러면 그 세차 운동이, 지구의 세차 운동이 그 23.5라서 이제 그 우리가 이제 별자리가 변하는 거거든요. 기울기가. 그러면 아니죠. 이건 세차 운동이 아니죠. 이건 지구의 기울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뭘 말해주는 걸까? 이게 지구의 기울기가 점점 적어짐으로써 지구의 어떤 회전력이 좀 더 빨라지지 않나. 그러니까 지구의 하루가 좀 더 빨리 돈다. 이런 얘기가 될 수 있겠죠? 근데 이거는 지금 제가 법칙에 대해서 아직 다 설명을 안 드려서 그런데, 이 지구의 시스템은 달까지 포함을 하는 겁니다. 예, 지구가 중심이고 그 주위를 달이 돌게 돼 있는데, 그걸 이제 하나의 시스템, 지구의 시스템, 지구계, 태양계, 우리는 태양계에 포함되어 있는 지구계죠. 그러니까 달까지를 포함해서. 예, 이렇게 이제 하나의 계 속에 또 하나의 계가 있는 거죠. 예, 태양계는 은하계에 포함되어 있는 계고, 그렇죠? 이렇게 태양계에 포함되어 있는 우리 지구계에, 지구가 저렇게 이제 약간 기울기 23.5의 기울기로 계속 이제 자전을 하면서 태양을 돌고 있는데, 이 기울기가 줄어든다는 것은 마치 팽이가 힘을 얻어서 더 회전 속도가 빨라진다고 이렇게 표현하면 아실까요? 예. 아까 팽이의 예를 들었는데, 팽이는 회전 속도가 줄어들수록 점점 세차 운동이 커져서 휘청 하면서 이제 정지하게 되잖아요. 근데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반대 현상이죠. 그러니까 기울기가 23.5에서 21.5로 줄어들었다는 것은 회전력이 커졌다는 얘기죠. 더 많아졌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루가 더 빨리 간다는 얘기죠. 그리고 100도 역시도 5도에서 4도로 줄었다는 건 그 회전력에 의해서 좀 더 좁혀졌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듯이 이 그림, 우리가 이제 크롭 서클이라고, 저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되게 많이들 궁금하셨을 텐데, 어떤 의미들이 다 있어요. 가만히 이렇게 들여다보고 이것저것을 대입하다 보면 그렇게 마냥 의미 없는 그냥 아무런 그림이 아니더라고요, 이게. 근데 이런 식의 표현은 인간들이 할 수 없는 표현 아니겠어요, 이게? 누가 이런 계산을 다 해서 커다란 밭에다가 이런 걸 장난 삼아서 했겠어요. 그렇죠? 이거는 어떤 상망월이라고 하는 거, 항성월이라는 지식, 지구 축의 기울기, 황도, 백도, 뭐 이런 기본적인 천체 운행을 어느 정도 아는 사람이 해야지. 근데 이게 참 그렇게 아는 사람이 했다라고도 뭐 하는 게, 이 표현력 자체가 참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여태까지 사람들이 표현하지 못했던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해놔서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사람의 장난으로 뭐 한 것은 아니라고 보여요. 그래서 아까 그 머리 부분을 제가 지금 확대를 한 건데요.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은 여기에 여기에 점이 찍혀 있어요. 가만히 보시면 그냥 이렇게 해서 여기에 모서리를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다 점을 찍어놨어요. 이렇게 얘네들이. 그래서 점을 싹 그어보니까 항성월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 참 묘하게.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딱 점을 찍어보면 항성월이 딱 돼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면적이 궁금해서, 예? 만약에 제대로 된 원과 이 면적의 비를 이제 계산해 보니까, 비율을 계산해 보니까, 이 면적을 2라고 가정하면 이게 0.53이라는 그런 계산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상망홀이 맞는 거예요, 이게 지금, 현재. 상망홀이 맞고, 얘네들이 표현한 게, 항성홀이 딱 맞아요. 참, 그 생뚱맞은 표현이죠. 응? 그러니까 얘네들이 우리한테 뭔가 알려주고는 싶은데, 언어는 통하지 않고, 그러니까 아주 우리가 조금만 신경 쓰면 알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이용한 것 같아요. 그죠? 조금만 신경 써서 좀 생각 좀 해봐. 어? 야, 이거 내가 뭐 그려놓은 거 같니? 그 너희들 그 달에 운행 그걸 그려놓은 건데 알겠지? 이거 그림 보면 알겠지? 자, 그런데 잘 봐봐. 또 다른 것들이 또 많이 있어. 그런 저는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 물론 뭐 여기서 뭐 이제 너무 논리가 비약이 된 거 아니냐.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이제 이런 거를 봤을 때 이거는 분명히 사람들이 뭐 이렇게 장난을 하려고 그러는 건 아닌 것 같고 뭐 확실하게 이게 상망월하고 항성월이 드러나니까 그래서 얘네들이 뭔가 우리한테 뭔가 알려주려고 이걸 한 거고 그 뭐 언어가 안 통하니까 뭔가 이 알기 쉬운 이런 그림을 통해서 뭔가를 전달하려고 하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기울기, 지구축이 뭔가 이렇게 좁아진다는 건가? 좁아지는 건가? 백도, 황도의 간격도 좀 좁아지고, 그러면 이게 회전이 더 빨리 된다는 건데, 지구가 회전이 좀 빨리 되고 그러면, 이건 전에 그 원칙을, 우주의 법칙을 아셔야 되는데, 지구가 빨라지고, 황도 간지 좁아지고, 그러면요, 태양에서 조금 멀어지게 돼 있어요, 이게. 우리 지구가. 약간. 우리 지구가 태양에서 아주 정확하게 원을 그리면서 공전하지 않아요. 약간 타원의 형태를 띠고 있고, 그 다음에 이게 변해요. 좀 약간, 그러니까 태양과 가까워졌다, 멀어졌다 그런다고요. 그리고 그 달도 그래요. 달도 지구와 약간 멀어졌다, 가까워졌다 하면서 그 계속 어떻게 보면 간격을 유지한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딱 정확한 간격으로 정확하게 원을 그리면서 공전하지 않아요. 달도 그렇고 우리 지구도 그렇고 계속 이게 조정이 들어간다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미세 조정이 계속 그러니까 멀어지면 가까워지고 또 태양과 가까워지면 더 멀어지고 그렇게 계속 조정을 하면서 돈다고 이게. 그래서 수십억 년이 지나도 거의 비슷한 자리를 계속 돌고 있다. 예. 그리고 그 조정을 하는 그 힘이 무엇이냐 그러면 누가 그러면
땡기고 밀어? 그게 아니라요. 여러분들이 지금 모르시는 게 하나 있는데, 태양의 속도와 태양의 자전 속도와 달의 공전 속도 있죠? 지구를 도는 공전 속도가 같아요, 사실은. 이거는 이제 처음 제가 얘기하는 건데, 지금 여기 항성월이 27.32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지구에서 봤을 때 날짜예요. 근데 사실은 이 항성월에다가, 그러니까 이 항성월로 365일, 365일이 아닙니다. 366, 6일, 6.25 이렇게 나가요. 그러니까 공전에 한 회전 더 해야 돼요. 플러스. 이거는 제가 이제 나중에 얘기하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지구는 태양을 중심으로 한 바퀴 돌 때 365.45 이렇게 나가요. 예, 이게 항성년이에요. 항선령 연.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돌았을 때 걸리는 시간. 그게 365.25 이렇게 면 나갑니다. 그걸 항선년이라고 그러는데, 엄밀히 말하자면 거기에 플러스 2를 해야 돼요. 이 공전에 들어가는 회전, 공전을 하면서 플러스 1이 추가돼요. 그래서 실제로는 366.25입니다. 그러니까 하루를 더 해야 돼요. 예. 그렇게 해서 이 항성원을 쭉 나누다 보면은 이게 날짜가 훨씬 적어져요. 예, 플러스 한 바퀴를 더 해야 된다고요. 이게. 그거는 또 그때 가서 계산하는 법을 알려드릴 텐데, 어찌됐든 그래서 이 달의 그 공전이 사실은 27.32가 아니에요. 그렇게 정확하게 따지고 하면 26점 한 3인가가 나옵니다. 그게. 근데 그게 묘하게도 태양의 자전 속도와 거의 유사해요. 딱 일치하는 건 아닌데 거의 유사하다고요. 태양의 적도의 자전 속도하고. 태양도 위도마다 자전하는 속도가 좀 달라요. 그래서 적도가 가장 빠르고 북반구나 남반구로 갈수록 조금씩 점점 느려지는데, 태양의 그 적도의 자전이 26.3인가 4인가 제가 지금 예전에 계산해 봐서 모르는데, 그래서 거의 달의 지구를 도는 공전 속도와 태양의 자전 속도가 거의 비슷해요. 그 얘기는 음악으로 치면 거의 음이 비슷하다는 얘기예요. 음이. 우리가 음악에서 왜 튜닝을 하죠? 튜닝. 서로 악기들끼리 음을 맞추고 그러고 나서 합주를 하잖아요. 그리고 같은 음은 공명을 하죠. 왜 우리가 예전에 말굽 공명 실험을 하잖아요. 왜? 그래서 같은 진동수를 가진 말굽은 한쪽을 치면 다른 한쪽이 자동으로 그 공명을 받아서 울리게 돼 있죠. 예. 그런 원리처럼 태양의 공명수와 달의 공명수가 같다, 유사하다,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공명수로 인해서 달이 회전이 빨라지면 당겨지고, 느려지면 풀어주고, 그러니까 멀어지고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그런 이제 그 미세 조정을 자동으로 하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그 법칙적인 부분들을 좀 아셔야 이게 좀 이해가 되는데,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지금 이 지구의 기울기와 백도의 기울기가 좀 변하는 것을 알고 싶나 이 친구들이 이런 이제 저 나름대로의 이제 결론에 도달했는데, 법칙적으로는 이렇게 되게 되면 이제 21.5도 4도 25.5도가 되죠. 예? 그리고 그걸 북반부 남반부까지 하면 몇이 되겠어요? 50.1도가 되겠죠. 50.1도. 21.5도에 4도 하니까 25.5도. 그러니까 북반구 25.5도, 남반구 25.5도 하고 그러면 50.1도가 되는데, 그거는 이제 달이 이렇게 위아래, 위아래로 지구를 공전할 때, 최대 51.5도라는 폭을 갖는다라는 거죠. 그죠? 가장 높이 올라가고 가장 낮게 남반구로 갈 때 51.5도. 이런 결론이 나오거든요. 이런 결론이 그럼 어떻다고? 그 달 때문에 우리가 이제 지구의 조석의 변화가 있고, 어떻게 보면 계속 이 달 때문에 어떤 이원성이 계속 증가가 되는 거거든요. 예. 달에 의해서 그러니까 계속 지구의 어떤 변화가 계속 생기는 거죠. 예. 정지해 있는 게 아니라 조류의 영향도 있고 별의별 영향이 다 미치겠죠. 지구에다가. 그런 변화의 폭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비해서. 지금 우리 현재 23.5하고 5도를 더하면 28.5가 되잖아요. 그죠? 28.5가 되면 아래 위로 28.5라는 얘기예요. 그죠? 예?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57도가 되겠죠? 57도. 예? 57도 아래 위 변화의 폭이. 그러니까 변화의 폭이 57도에서 51도로 줄어든다는 거죠. 6도가. 그거는 지구에게 큰 차이가 될 수 있겠죠. 57도에서 변화의 폭이 51도가 되니까. 예.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봤는데, 제가 아무리 이제 다른 사람들의 해석을 보려고 해도 이런 해석을 하는 사람은 전 세계에 아무도 없어요. 구찬해서 안 했는지 알면서도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처럼 이렇게까지 해석을 해서 설명을 하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그냥 나름대로 이건 이렇지 않을까, 저건 저렇지 않을까 하는 그런 정도의 수준만 있고, 이렇게 저처럼 뭔가 좀 논리적으로 좀 따져보고 대입해보고 비교해보고 해서 한 해설은 없더라고요. 자,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 제가 전에 그룹서클 한 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봤습니다. 예. 안녕히 계세요.